지금의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제가 전망했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모든 포커스를 일단 전세에 맞춰놓고 시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 매매 시장은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관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시장은 수요가 급증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지금의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매 가격은 앞으로 또다시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했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까봐 제가 예전 부동산 전망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예전 강의 영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전망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3주 연속 0.01%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것 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따 다시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각각 0.01%씩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지난주에 이어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보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은 지난주 9곳이었던 상승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도시는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시장은 서울이 8월 중순 이후 11주째 오름세를 나타내며 0.02%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0.01%씩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2023년 하반기 집값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과정이 있죠. 이건 이미 2023년 상반기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2024년 상반기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장은 매매 시장이 아닌 전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일단 전세에 맞춰놓고 시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강의 영상들을 한번 복귀해 가면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화됐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전세 가격 변화로 인해서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1년 4월 26일 날 제작됐던 영상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는 독립을 해서 나왔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시적인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현재 시점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영상들만 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면 상담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앞으로 하락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아파트 투자는 완전히 반대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강의 영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아파트 투자 2년 뒤에 역전세 나서 실패한다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4월입니다. 해줄 건가요? 이 전세금액 12억짜리 주변에 전세금액 10억이면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안 하고 나간대. 그럼 2억을 어디서 빼주실 거냐고, 현금 없는 분들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갭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 전세금액 12억짜리가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이게 정상적인 전세 금액이냐라고 봤을 때 한 24억대까지 올라가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전세 금액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남 일대가 25억, 27억인데 어떻게 마포에서 지금 25억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갭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매매 금액이 높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발상이다. 주변에 전문가들 보면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에 갭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바른 투자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인생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독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안 드림. 자,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당시가 2021년 4월입니다. 마포의 신천숲 아이파크 아파트 투자금이 적은데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금액이 18억이었습니다. 18억. 전세 시세가 12억이었기 때문에 6억 갖고 매수해도 되냐. 그래서 반대를 해드렸고, 자,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매매 가격은 이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0억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21억이었습니다. 21억. 그리고 이 아파트 하락할 때의 매매 시세는 약 14억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 아파트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2022년도에는 매매 거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에 15억이 찍혔습니다. 15억. 따라서 제가 예측한 대로 집값이 상승했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집값이 그 정도로 하락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당시에 제가 투자를 권장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부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영상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을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해드렸죠. 2주택, 3주택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큰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다른데 그거를 본인한테 대입해서 나는 3주택, 4주택 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하나의 영상만 보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실패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면 상담 받으셔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전략을 얘기해 드린 거는 큰 틀에서 1주택보다 2주택이 더 좋은 거고 2주택보다 3주택이 좋다, 이런 전략을 세워 드렸던 거지, 세부적인 이런 직원직설의 내용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강조했었죠.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1월 15일 날짜에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역전세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질문이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35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시세는 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전세 4억이나 6억. 오히려 내가 돈을 빼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금도 없으신데 나중에 돈을 어떻게 내주실 겁니까? 이런 게 바로 역전세라고, 이런 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깡통되는 거예요, 깡통전세. 따라서 지금 너무나도 갭이 좁아졌기 때문에 내가 송도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전세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 시세라고 본다면 지금 한 많게 나와야 5억 정도다, 5억 정도다.
따라서 전세 8억 5천은 제가 볼 때 너무 높은 전세 금액입니다. 너무 높은 전세 금액이에요. 누군가는 받아줄 사람은 있겠죠. 근데 다만 나중에 공급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올 거다. 특히나 서구 일대, 위치월구, 부평 너무나도 많은 공급 물량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거기 사셨던 분들이 대다수 연수구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성도 쪽으로.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억제되고 있는데 넘어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 일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 금액 높게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시는 거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 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전세 금액 주고 갭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지금 전세 시세 4억이었던 게 2021년 11월 달에 8억 5천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8억 5천 이거 미친 가격이다. 전세에는 이런 거품이 없는데 임대차 3법의 이 비정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높아진 전세 시세로 갭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의 원래 적정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 하냐? 5억 정도가 적정 시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방금. 따라서 이 아파트 지금 시세 한번 보십시오. 전세 가격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 억제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앞으로 계속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공급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2021년 전세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전세가 났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2월 24일 날 제작됐던 강의 영상입니다. 이 당시의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동시에 전부 다 하락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이 하락세가 엄청나게 더 깊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 3월부터 매매 전세 부동산 시장 급변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해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월달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물리고 또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인 대출,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다주택자에게도 LTV 한도 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높았던 6%대까지 올라갔던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마찬가지 지금 4% 초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그래서 다시 전세로 회귀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또 내 집 마련하고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시장에 분명히 나올 거다. 3월 이후부터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은행권들의 5대 은행들 예대 금리 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예대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5대 은행의 평균 예대 마진 금리 차가 1.2%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터넷과 보험사는 4%대 차이가 난다. 자, 이러다 보니 성과금이 임원당 평균 1억 4천 정도를 1년에 성과금으로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가상금리를 낮출 거고 그리고 우대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정부 당국의 강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1월 30일 이후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에 따른
규제 정책, 대출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이 3월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수요가 급증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이 급변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5월 16일 날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세 시장도 급변할 거다라고 제가 강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직 통계 지표에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시장에서는 이미 반등하고 상승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죠. 매매 가격이. 다만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으로 매매 가격도 또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은 상승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죠. 자, 이 매매 가격 하락에서 양도세에서 1년 안에 전입하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그 요건이 완화가 돼서 2년으로 완화되었고 지금은 현재 3년으로 완화되었었습니다. 또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지금 서울, 강남성과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전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주택자가 혹시나 선매수 후매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2주택 8%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1주택자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대출도 마찬가지 6개월 이내 전입 및 6개월 이내 원래 종전주택을 매도해야지만 대출이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2년으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 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이 다 풀렸죠. 그래서 1주택자가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 그리고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전세도 마찬가지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또한 가격 하락폭이 전세 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높아져서 수요층들이 전세로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 번째, 매매 가격 하락에 있어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이게 선순환 역할로 인해 매매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 자, 매매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관망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매매 시세가 아닌 매매 가격이 갑자기 반등이 되었다 보니 매매 효과가 높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매매 효과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더라. 자,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전세 가격은 반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자연스레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50%대 정도가 나오고 50%가 깨진 지역들도 있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난 이후에 관망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은 거래되지 않고 호가만 유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전세가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투자 수요가 증가되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자연스레 매매 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의 가격 상승은 투자 수요가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국에 전세 수요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이런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따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죠. 자, 매매와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한다. 다만 집값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차를 둔 상승이 나올 거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반등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매매 가격이 반등하고 상승한 다음에 매매 효과를 계속 고수하면 관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 효과를 고수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무주택은 집을 사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냐?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세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 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1번, 2번, 3번까지 지금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고 4번까지도 마찬가지 전세 가격이 지금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죠. 다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수요는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외지인들이 서울시장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시차를 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매매 가격이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매매 가격은 하락했고 전세는 6개월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시작되었다. 무주택자 고점 매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강의 영상은 2023년 6월 4일 날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급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그동안 저점이었던 전세 가격을 받던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상급 지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층들이 어디로 가면 또 하급 지역의 전세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 지역 일대 또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는 시차를 두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면 가격이 또 정체되는 관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매매와 전세가 어떻게 되죠? 매매는 가격이 눌려 있는 거고 전세는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 수도권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1주택 갈아타기, 여기에 투자 수요가 나와서 집값을 끌어올리고요. 또 뒤늦게 누가 나오니까 무주택 수요가 나와서 고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전세 시장이 상급지에서 조금씩 상승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었고 하급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모든 전적이 이제 전세 가격이 다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무주택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무주택은 2024년에 나올 겁니다. 제가 2023년, 2024년 부동산 전망에서 다시 집값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무주택 수요가 나와서 뒤늦게 또 고점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망세에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전세가율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매매 시세는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2023년 6월 달에 제작됐던 영상입니다. 거래가 없어도 집값은 상승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높아졌고 매매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전세보다 매매로 돌아서는 이런 수요층들이 더 늘어나면서 추격 매수가 되고 이 한두 건의 추격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따라서 이 모든 영향들은 심리적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래량이 증가돼야지만 집값이 상승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밑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건의 거래를 어떻게 해요? 추세적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집값 바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점 밑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상승하고 반등하며 투자 수요가 한두 건의 거래로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의 반등된 금액의 거래가 돼서 가격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뒤늦게 무주택자가 추격 매수해서 한두 건의 거래만 나와도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이 현재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증가폭이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제가 된다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엄청난 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없어지면 평균 거래량 그 이상 웃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집값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요 리스크가 없어지기에는 지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3,000건대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4,000건대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랠리하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단 한두 건의 거래로도 집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돼서 집값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그 시기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2023년 상반기보다 2023년 하반기에 집값이 더 높아질 거고 2024년 상반기는 집값이 좀 더 높아질 텐데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집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따라서 한두 건의 거래로도 이렇게 집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매매 전세 동반 상승될 거다라는 강의 영상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금 이미 바닥을 쳤고 전세 가율 50%가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반등 상승되면 자연스레 전세 가격도 상승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세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집값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전세 가격은 매물들이 소화됨에 따라 안정적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매도를 계획하는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 전부 다 매물들을 회수함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집값이 상승되면 전세가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스레 전세 가격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는 매매, 전세 동시 동반 하락 절대 없고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2023년 하반기부터 역전세가 엄청 발생이 크게 돼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2023년 상반기에 주장을 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매매 전세 가격 하락,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제가 강조했죠. 근데 실제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상승폭이 둔화가 된 것뿐이지 아직도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전세 수요가 급증한다. 매매 가격이 상승되고, 매매 가격 상승되면 전세 수요층들은 청약을 도전할 수밖에 없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청약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결국엔 수도권, 경기도 외곽적 일대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임대차 시장으로 다시 전환되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둔감해졌고 민감하지 않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는 수요층 입장에서 월세 아니면 전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보다 어찌됐든 간에 대출금리, 전세 대출금리가 훨씬 더 낮아지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3월달에 이제 신생아 특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리금리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월세 가격도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바닥이다. 전세가율 바닥은 50%, 평균 50%인데 매매 20억, 전세 10억짜리 상승기에 요 금액 나타냈던 아파트들이 하락할 때 15, 전세 7억 5천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반등해서 이게 17억이 된 겁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왜요? 전세가율 50%라고 한다면 17억짜리가 그럼 8억 5천이 돼야만 하는데, 그럼 이 7억 5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매매 가격이 상승되면 당연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전세가율의 형태 때문에. 그리고 또 전세 반환 대출에 따른 역전세 노인분들 매도 계획하다가 그나마 예전보다 매도 물량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수하기 때문에. 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완화해준다. 그러면 이거 다 회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값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전세 가격 2021년 앞으로 하락할 거다. 역전세 맞을 거다.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실제로 역전세가 났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놓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매매 가격 상승되고 전세 가격도 시차를 두고 상승될 거다. 실제로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됐고, 그리고 서울만 상승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인 모든 지역,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동시동반 상승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나오기 때문에 또 외지인들이 유입돼서 투자자 유입으로 한두 건 거래로도 거래가 없어도 집값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심리적인 위축이 있는 무주택 수요층들, 그 무주택 수요층들은 전세 가격이 또 상승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월세도 상승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매매 가격도 상승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하급지 구축으로 또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무주택 수요층들이 또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또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9억 원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또다시 무주택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클 거다. 근데 그 얘기는 아직 제가 이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뭐 하락한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는 예전부터 전망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현 상황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제 예측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